안녕하세요, 모토익스 조건입니다. 저는 오늘 스즈키 GSX 8R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스즈키가 새로운 미들클래스 스포츠 바이크 GSX 8R을 출시했습니다. 앞서 국내 시장에도 출시했던 GSX 8S 그리고 V-스트롬 800DE와 형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전에 스즈키에 이제 R750, S750이라는 4기통 미들클래스 모델이 있었고, 그 뒤에 그 모델들이 단종된 뒤에 나온 모델이 이 2기통 모델들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지금의 트렌드가 이 미들클래스는 병렬 트윈 엔진을 얹고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모델들을 내놓는 것이 트렌드이고, 배출가스 규제 이런 문제들에 따라서 4기통 모델들의 생산 단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에서 병렬 2기통 엔진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 새롭게 개발한 엔진에 맞춰서 새로운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스즈키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건 이 8R이나 8S는 S750이나 R750의 후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명부터가 S750, R750은 이 숫자 앞에 이 이니셜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지금 8R이나 8S는 이 숫자 뒤에 이니셜이 들어가 있죠. 8R은 저는 작년에 에이크마에서 이 모델을 봤었는데 확실히 8S도 그랬지만 밖에서 보는 게 더 모습이 예쁜 것 같아요. 또 앞에서 보면 이 프로젝션 라이트가 좀 강조돼서 보이는 것에 반해서 지금 카메라가 있는 위치 그쯤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거나 조금 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마치 에어 인테이크 같은 이 형상의 카울 디자인이 더 눈에 띄게 더 큰 부분의 면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 프로젝션 라이트만 가리고 보면 더 스포티한 그리고 더 세련된 어떤 그런 디자인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8R은 굉장히 리어가 간결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번호판 브라켓이 달려있지만 번호판 브라켓을 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리어 끝 엔드가 이 뒷바퀴보다 굉장히 앞쪽으로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에서도 굉장히 스포츠 바이크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고, 바이크의 자세가 물론 바이크에 앉으면은 핸들바에 말씀드렸던 아까 높이 때문에 엄청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많이 꼬꾸라진, 또 이 카울이나 프론트 카울이나 이 팬더의 간격 자체도 굉장히 좁게 되어 있으면서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카울링 자체가 좀 더 이 안쪽까지 가려지는 느낌이면 어떨까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 언더까지 사실 이 아래쪽까지 완벽하게 막아져 있는 타입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래쪽까지 슬쩍 이렇게 면이 돌아가면서 약간 그 풀카울 차량의 느낌이 살아있기도 합니다. 지금 국내에는 8R은 3가지 컬러를 출시하는데 저는 오늘 지금 블루 컬러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이 휠 컬러입니다. 이 휠 컬러가 블루 컬러나 블랙 컬러였으면은 조금 너무 뻔하거나 심심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실버 은색 컬러, 약간 뭐랄까요, 하늘색 실버 약간 이런 느낌의 컬러인데 굉장히 세련된 느낌도 주는 것 같고요. 또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스포츠 바이크라고 하면 이 핸들바가 세퍼레이트 클립온 타입이라면 여기 트리플 클램프 아래 물려서 있는 것에 비하면 지금 8R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클램프 위에 별도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물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핸들바가 스포츠 바이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높죠. 스즈키에서 또 스포츠 바이크로 8R을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투어러로서도 이 8R의 역할을 확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즈키는 이 8R의 슬로건을 스포츠를 일상으로, 일상을 스포츠로 라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보다 일상 친화적인 스포츠 바이크를 원한다라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포지션은 굉장히 절묘하게 잘 설정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핸들바의 거리가 좀 더 좁았다면 너무 스포츠한 느낌이었을 거고, 또 핸들바의 각도가 너무 멀었다면 그냥 일반적인 네이키드의 느낌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 절묘한 각도를 잘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핸들바가 굉장히 바깥으로 많이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코너링을 할 때 상체를 바깥으로 많이 빼서 스로틀 그립을, 핸들 그립을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도 이 절묘한 각도 때문에 이 상체를 많이 빼서 코너링을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줬고, 또 이 핸들바의 각 자체가 엉덩이를 끝까지 뒤로 빼서 장거리 투어를 할 때, 고속 주행을 할 때 그 느낌에서도 스로틀 조작이 불편하지 않게 핸들바와 이 시트의 거리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런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줬다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핸들바 포지션을 완전히 스포츠로 가기보다 저는 스즈키가 실제로 밝히기도 그랬고 좀 더 F차, 좀 더 투어링 성향을 가지는 것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에이다를 타고 딱 나오는데 그냥 이런 포지션이나 전반적인 주행 감각에서 딱 처음 느껴졌던 건 S1000 GT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에이다이 아무래도 장르적으로 스포츠 바이크이니까 이런 핸들바의 모양, S 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더 숙여지는 포지션이어서 그것이 저는 스포츠 바이크처럼 느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주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스포츠 투어러 같은 느낌이 강해요. 이 핸들바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게 아래쪽으로는 꺾이지 않아서 불필요하게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되고, 또 이 느낌 자체가 뭐랄까요, 이렇게 딱 숙였을 때 오히려 고속으로 쭉 달려나갈 때의 되게 편안한 포지션이랄까? 그 지점을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바의 포지션이 이렇게 상체를 몸 바깥으로 빼면서 적극적으로 체중 이동을 할 때 이 핸들바가 이 스로틀을 쥐는 이 각도도 굉장히 절묘하게 설정을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네이키드들은 너무 핸들바가 이렇게 앞으로 뻗어져 있어서 이렇게 몸을 숙이면서 와인딩을 탈 때, 몸을 상체를 바깥으로 빼서 와인딩을 탈 때 뭔가 핸들바의 느낌이 손목이 많이 꺾이는, 그래서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에이달은 굉장히 적절한 느낌입니다. 스즈키에서 보도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많이 신경을 썼다, 스포츠 라이딩과 그리고 그 투어링의 그 조화를 잘 고려했다, 또 심지어 일상 주행에서까지의 어떤 편안함도 많이 추구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점이 굉장히 재밌네요. 그리고 지금 이 세퍼레이트 핸들바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지만 단조 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핸들바로 전해지는 진동도 크지 않고요, 또 굉장히 핸들링도 가볍고, 이 핸들바의 감각 자체가 라이딩에 방해가 많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상체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빼고 달릴 수 있다 라는 점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이나 주행 감각 때문인지 지금 개인적으로는 더 높은 윈드스크린을 달고 싶어졌어요. 지금도 윈드스크린이 달려있긴 하지만 이렇게 상체를 빡세게 수그리면 그 머리 위쪽으로 바람이, 주행풍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조금 더 높은 윈드스크린을 단다고 하면 스포츠 라이딩도 그렇고 그런 장거리 투어링에서도 굉장히 좋은 액세서리가 될 것 같습니다.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로운 스즈키 800 시리즈의 핵심은 엔진입니다. 776cc 이 병렬 트윈 엔진이 핵심인데, 스즈키는 여기에 크로스 밸런서라는 새로운 특허 기술을 개발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병렬 트윈 엔진을 개발하면서 스즈키는 많은 병렬 트윈 엔진들이 그렇듯이
270도 간격의 크랭크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V-트윈 엔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토크감이나 필링, 그리고 어떤 트랙션 같은 것을 구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엔진 설정이 사실 진동을 또 많이 유발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즈키는 크로스 밸런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크로스 밸런서는 밸런서가 두 개가 크로스로 90도 간격으로 이 크랭크와 같은 위치에 딱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엔진 회전에 따른 그 진동을 아주 크게, 아주 효과적으로 상쇄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밸런서가 하나일 때보다 개당의 크기를 줄여냄으로써 이 엔진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설계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리어 엔드가 짧고 이런 부분들이 차대가 더 뒤로 많이 밀려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쪽에 무게를 중심시키는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라이딩 포지션을 사람이 앉았다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이쯤에 있는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안정적인 이 엔진과 프레임과 앞바퀴의 그 사이에 딱 라이더가 딱 안기는, 폭 안기는 그런 안정적인 밸런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엔진 뒤쪽에 이 설계를 크게 줄여냈기 때문에 스윙암을 엔진 뒤쪽에 프레임에 딱 물려서 굉장히 길게 뽑아낼 수 있었고, 그래서 휠 베이스를 굉장히 길게 설정할 수 있었는데, 덕분에 안정적인, 그러니까 긴 스윙암에서 오는 그 리어의 안정적인 트랙션도 느낄 수 있는 것이 8R의 장점입니다. 또 지금 8S와 비교하면 변경된 점이 꽤 많은데요. 8S에 비하면 확실히 트리플 클랭치프에 직접 물려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저회전에서의 진동이 더 느껴지기도 하는데, 고회전으로 올라가면 이 엔진의 최대 장점인 그 엔진이 거의 진동이 상쇄되는, 거의 약간 사기통의 느낌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8S에 비하면 더 공격적인 어쨌든 스포츠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고회전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엔진의 적은 회전수의 장점이 더 많이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8S와 8R의 차이는 프론트 서스펜션입니다. 지금 8R에는 쇼와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8S는 가야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건 주행 감각을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 8R 같은 경우에는 벌브 타입 방향지시등이 아닌 LED 방향지시등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이런 업데이트 사양들을 고려하면 8S와 비교했을 때 이 가격 설정이 굉장히 잘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8R에는 쇼와의 41mm SFFBP 세퍼레이트 펑션 빅피스톤 포크가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SFFBP 그 서스펜션은 세퍼레이트 펑션, 그러니까 전방의 좌우 서스펜션이 한쪽은 압축, 한쪽은 신장에 각각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쪽에 다 들어있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서스펜션보다 각각이 더 큰 그런 범주에서의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빅 피스톤, 그러니까 내부의 서스펜션의 그 피스톤의 크기를 더 키움으로써 그런 댐핑의 능력을 키운 것이 이 SFFBP의 장점이자 특징인데요. 8S와 비교해도 더 쿠션감이 좋아진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런 가속을 할 때나 감속을 할 때 전후 피칭 모션이 좀 더 명확해졌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서스펜션이 물러진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이 바이크의 하중을 좀 더 활용해서 라이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스포츠 라이딩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설정들이 바이크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바이크의 그런 하중 이동을 활용해서 라이딩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약간의 쿠션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투어링의 측면에서도 피로감이 더 적게 느껴지는 것도, 장거리 주행에서의 피로감이 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8R은 8S와 달리 트리플 클램프에 이렇게 핸들바가 마운팅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 진동이 좀 더 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프런트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진동뿐만 아니라 가속할 때
엔진의 진동도 좀 더 핸들바로 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7000rpm 이하에서는 엄청 진동이 적다거나, 물론 약간 불필요한 진동이 없는 편이긴 하지만 엄청 진동이 적다거나 아예 뭐 토크감이나 어떤 그런 엔진의 필링 자체가 없어서 아예 삭제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8000rpm을 넘어가서는 계속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때도 진동이 굉장히 적고요. 그 이하에서도 쭉 가속을 할 때, 그러니까 RPM을 쭉 올려나가면서 가속을 할 때도 진동이 굉장히 적은 점이 많이 체감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1단이나 2단 이런 저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8R은 경쟁 모델들보다 배기량이 제일 크고 압축비도 제일 높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스로틀을 열었을 때인데, 확실히 엔진에 포텐셜이 있고 힘에 여유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끝까지 스로틀을 열더라도 엔진이 막 엄청 쥐어짜면서 달려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여유로운 느낌이 있는데, 물론 엔진을 쥐어짜면서 달리는 것도 즐겁지만 더 여유로운 느낌? 편한 느낌은 확실히 지금 이 엔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R은 8S처럼 고급육 권장이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유를 주유하셔도 되고요. 계기판은 8S와 동일합니다. 5인치 풀컬러 TFT 계기판을 가지고 있고요. 3단계 트랙션 컨트롤과 오프, 그리고 A, B, C 3단계 라이딩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A가 가장 강력한 엔진 설정이고요. A, B, C 모두 최대 출력은 동일한데 스로틀 반응과 토크의 감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C에서 A로 갈수록 스로틀 반응에 따른 그 RPM의 상승, 그리고 리어에 전해지는 토크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스즈키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신모델로 오면서 좀 더 명확하게 라이더에게 많이 체감되는 라이딩 모드 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스즈키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좋은 연비인데요. 물론 지금 시승차가 굉장히 초기 상태이고 아직 길들이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좀 더 연비가 좋지 않기는 하지만, 지금 스즈키에서 발표하는 연비로는 이 동급의 모델 중에 굉장히 좋은 그런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사마다 발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60km 정속 주행 연비로 따졌을 때 지금 공인 연비가 34.5 km per 리터이고, 지금 WMTC 실용 연비로 따졌을 때는 23.8 마력인데요. 제가 주변에 시승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0km 정도 시승을 하셨을 때 한 21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WMTC 연비에 굉장히 근접한 설정이고, 이런 엔진의 연비는 확실히 4기통 모델과 비교하면은 2기통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실용 연비에 실제적인 연비와 굉장히 근접한 수치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일단 8R의 최대 장점은 옵션이 많고, 그리고 국내 출시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전자식 스로틀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라이딩 모드, 그리고 양방향 퀵시프트까지 병렬 2기통 설정에 일제 브랜드 모터사이클인 야마하 R7이나 또 가와사키 닌자 650에 비하면 차이가 많은 설정이고, 가격까지 비교하면 8R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고 마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따져보면 물론 유럽제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아프릴리아의 RS660과 견주어도 굉장히 그런 지향점이나 구성면에서 가성비가 좋게 느껴집니다. 물론 RS660 같은 경우에는 IMU도 들어가 있고 뭐 랩타이머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의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8R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클래스나 배기량 이런 것들 때문에 혼다의 CBR 650R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650R에 비하면
A8의 장점은 일단 2기통이기 때문에 저회전 토크가 더 풍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라이딩 모드가 있다는 점, 전자식 스로틀이 적용되었다는 점도 차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즈키 GSX-8R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포지션에 따라서 8S보다 좀 더 고RPM으로 엔진을 사용하면서 달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더 이 엔진의 장점을 끌어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시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스펜션이 다른데 이런 부분들까지 따졌을 때 지금 8S와 8R에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업데이트 사양이나 풀 카울링 이런 설정에 비하면 가격도 굉장히 잘 설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스즈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8R의 최대의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포지션 설정을 굉장히 절묘하게 함으로써 일상에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가방을 메고 주행을 해봤지만 가방을 메고 주행을 해도 차가 막히는 길에서도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할 때도 편하고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한 이 핸들바 설정이, 또 스포츠 포지션 설정이 이 8R을 설명해주는 어떤 그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이 엔진의 장점을 더 끌어쓸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8R이, 또 우리나라 라이더들은 이렇게 스포츠 타입의 풀카울링 차량을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